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재민촉의 박지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문제, 경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건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생산성도 줄어들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겠죠. 특히나 건설 산업계에서도 젊은 층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최동호 대한토목학회 회장님 모시고 토목경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건설 경기의 위기를 분석하고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도로, 철도, 교량, 터널, 지하시설물들, 상하수도, 경부고속도로, 소형강대, 서울 지하철 1호선, 그게 지금 이제 50년이 됐단 말이에요. 토목 문화유산을 우수성을 알리고 또 자긍심도 고착시키고자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이 질문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토목학회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예, 대한토목학회는 우리나라의 토목공학을 대표하는 학회로서 1951년도에 창립이 되었고요. 6.25 동란 중에 이제 부산에서 창립이 되었고, 토목공학은 어떤 학문이냐면 사회 기반 시설물, SOC 시설물을 건설하는 학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 철도, 교량, 터널, 그리고 지하 시설물들, 상하수도 이런 다양한 시설물을 건설하고 또 연구하는 학문 그리고 학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회 회원들로는 우리 토목공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건설사, 엔지니어링, 설계사들을 회원으로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학은 우리 학문적인 분야 그리고 기술을 교류하는 그런 학회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실 건설 경제가 뒷받침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건설 경제, 건설 경기라고도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건설 경기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예, 사실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GDP에서 약 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1차 오일 쇼크 때 우리 건설이 중동에 가서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한 바가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90년도에 대규모 교통, 수자원 시설물 그리고 대규모 주택 공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고요. 그리고 또 1997년 IMF 시기 때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보죠. 그리고 건설 경기는 더욱더 지금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 정부에서 좀 더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더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그래도 모든 기반 시설 아래에는 토목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건설 투자 경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거 10년 동안 정부 지출액은 약 한 75% 증가되었지만 사실 건설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재량 지출액 비중은 사실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건설 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 산업에서 70%가 민자 산업에서 출자를 해서 건설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건설 경기가 나쁘고 사실 건설 산업이란 것이 고용 그리고 다른 산업 분야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올해의 건설 경기 7대 키워드를 선정을 했는데요. 2025년 7대 이슈 중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이슈가 어떤 요인일까요? 네, 여기서 뭐 7개를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성이 있고 건설 투자가 감소되고 그리고 저성장의 그 시대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회에 우리가 크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가 급증을 하고 그래서 건설 공사를 위해서는 입찰제, 낙찰제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사비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공사 수주액은 그만큼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가 그 수주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덜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유찰률이 약 한 60에서 70% 정도의 유찰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공사비와 또 수주액이 상이하군요. 네. 외부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했죠. 보호주의 무역을 주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나라가 이제 그 경기 활성화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또한 이제 건설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 강세가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가 지금 늦춰지고 있다 보니 지금 건설 PF 사업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 4가지로 크게 외부적 요인을 말씀을 드린다면 뭐 세계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저성장 기조 그리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건설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PF 시장이 악화가 돼 있죠.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높은 공사비 문제 때문에 건설의 활성화가 지금 더디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해서 국내 경기까지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 경기 부흥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빨리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건설 경기 이슈 중에서 개선의 여지가 가장 빠르고 큰 요인은 뭐가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해갈 수 있을까요? 이 건설 산업이 그 고용이나 타 산업에 영향을 매우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더 건설 산업에 좀 더 집중 투자를 함으로 해서 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정책 실행을 통해서 건설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금융 환경, 즉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인데 그걸 좀 낮아지면 좀 더 경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그러면 글로벌 시장으로 우리가 경쟁 무대를 넓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혁신해야 될 정책이랑 제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해외 건설 수주액이 1조 달러에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누적 1조 달러를 하는데 제일 먼저 그 산업은 그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이 건설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건설이 해외 건설 수주액이 크짐을 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1965년 이제 현대건설에서 태국의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해서 해외 건설이 이제 크게 부흥이 됐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해외 건설 수주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한
10% 정도 증가를 한 바가 있고요. 현재는 그 해외 건설이 주로 도급형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건설사가 그 건설 비용을 그 해당하는 그 건설 수주액을 따서 네. 인력, 장비, 자재를 투입해서 이제 시공해서 그 영업이익을 얻게 되겠죠. 근데 네. 그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그 플러스가 되고 또 마이너스가 될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급형 계약 차원에서 우리가 투자 개발 사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금융하고 같이 나가서 우리가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건설사가 그 건설을 함으로써 수익도 얻고 또 금융회사가 또 같이 가서 또 유지 관리를 할 때 그 돈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가야 우리가 더 나은 그 해외 건설 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회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도 같이 겸비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인구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생산 가능 인구 또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생산성과 또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텐데요. 이런 문제가 건설계에서도 좀 보여질 것 같거든요. 건설 기술인의 신규 인력 부족 및 고령화 문제라고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요? 예,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더욱더 큰 문제죠.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극심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건설 인력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건설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 문제에 접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이제 생산성이 저하되고 안전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 구조와 방식의 혁신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뭐 스마트 기술, 요즘에 그 AI 융합 기술 그리고 특히 낭비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고령화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건설 종사자의 평균 나이가 51세입니다. 많죠. 네. 네네. 그래서 60대, 70 앞으로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60대, 70대가 되겠죠. 그분들을 우리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성 기술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인력들, 청년들에 대한 그 통계를 조사해 보면 30세 이하의 건설 기술인이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이나요? 네, 절반으로. 그래서 청년 기술자가 21%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수도 9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결국은 앞으로 건설 인력이 부족할 것이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예상하기로는 한 17만 명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외국 인력을 지금 수입해서 지금 이제 현장에 투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건설 인력들이 기술 부족 그리고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죠. 그게 그래서 또 이러한 그렇게 것이 이제 연결되는군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네. 또다시 대두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최근 일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일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논의가 용적률이나 사업성, 집값 같은 이 키워드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총 30만 가구에 달하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가 건강한 논의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제1기 신도시의 재건축 문제에 관심이 많죠. 네. 거기 주민들은 용적률을 높이고 자기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아주 관심이 그렇죠. 많죠. 네. 그래서 뭐 도시에 이제 인구가 집중화되니까 이건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2차원적인 평면 문제로 해결하기보다는 3차원적, 그러니까 평면 플러스 수직으로 세워지는 이 공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1970년대, 80년대 그 건축이 대응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년,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건축물도 노후화되고, 플러스 그 기반 시설물, 그걸 서포팅하는 그 지하 구조, 지하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1기 그 도시를 재건축하게 되면은 위에 올리는 용적률 문제, 건축물뿐만 아니고 그걸 서포팅하는 그 SOC 시설물들도 대대적으로 그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새로운 그 도시가 건설이 되면 그게 더 요구되는 게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네. 이제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알찬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도시 이 인프라 노후 문제는 이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분당의 그 교량도 이렇게 무너지고, 그게 결국 이제 성능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안정성이 저하되게 되면은 시민의 생명도 위협을 하게 됨으로써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도시 인프라 시설물들이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토목학계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화제를 한번 돌려서 즐거운 얘기 나눠볼까요? 네네. 매해 토목의 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토목의 날, 이게 어떻게 지정이 됐고요? 이날 정말 많은 행사도 펼쳐진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행사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 토목의 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한 600년 전으로 우리가 600년이요? 예, 600년 전으로 우리가 시대를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조선 건국을 하면서 태조가 도성을 축조를 했죠. 그게 완공이 뭐냐면 태조 7년에 음력으로 3월 3일에 그 축제가 됐거든요. 그걸 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 30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토목학회에서는 1998년에 그러니까 600년째에 양력 3월 30날을 제1회 토목의 날로 지정을 하고 우리가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행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시상식으로는 이제 공로상, 기술상, 학술상 등을 이제 수상을 하고 되고, 그리고 젊은 세대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미래 세대와 지금 현재 우리 건설인들이 같이 융합해서 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목의 날은 뭐 단순히 토목인을 기념하는 의미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해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대한토목학회에서는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을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지정사업은 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진 배경과 함께 어떤 문화유산들이 들어있는지도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 대한민국의 토목 역사를 기념하고 그리고 후대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토목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기리고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뭐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정한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작년 2024년부터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지정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거든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일 먼저 추진한 사업이 뭐냐면은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소형강댐
그리고 서울 지하철 1호선 이런 게 건설이 됐어요. 맞아요. 그게 지금 이제 50년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50년 이상이 된 이 구조물을 우리가 기리고 미래 세대들한테 우리 토목 문화유산을 우수성을 알리고 또 자긍심도 고착시키고자 이런 그 지정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지정된 문화유산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완공이 1970년대에 되었거든요. 그리고 73년도에 완공된 소양강댐, 네. 그리고 또 74년도에 완공된 서울 지하철 1호선, 그리고 1974년도에 완공된 인천항 관문. 이 4개가 이제 지정이 되어서 저희 회장님하고 네. 저희 이제 여러 분들이 이제 그 장소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현판식을 이제 저희들이 전달하고 거기 이제 붙이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개 50년 된 구조물을 이제 선정을 해서 네. 이 행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토목학회를 이끌어 가셔야 될 텐데요. 네.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실지 그리고 임기 소회와 앞으로의 비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해 대한토목학회 제57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이 토목학회가 걸어온 지난 74년 동안 대한민국 토목공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 모든 토목인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사실 대한토목학회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국가 시설물들의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해왔고요. 또한 우리가 최근에 뭐 몇십 년 동안 해외 건설 시장을 개척을 통해서 우리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를 했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지만 오늘날 건설 산업은 다양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죠. 그래서 최근에 급속한 기후 변화 그리고 인구 구조가 급격한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토목학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토목학회 올해의 슬로건은 네. 미래 토목공학 도전에 맞서며 미래를 선도하자. 영어로는 Civil Engineering Tomorrow, Facing Challenges, Leading the Future 이렇게 정해가지고 네. 토목학회가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계시고 실질적으로도 또 국가와도 많은 교류를 하시면서 대한민국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밖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저성장, 안으로는 내수 회복 지연과 건설 투자 감소로 현재 건설 토목 경기는 그야말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건 리더의 지혜와 함께 국민들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건설 토목 경기의 부활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회장님 고맙습니다.